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육아포커스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유 수유가 유아기는 물론 성인기에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면역학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영국 버밍엄대 연구진이 면역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모유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구진은 조절 T세포라는 특이 면역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확인했는데요. 모유를 먹은 아기는 생후 첫 3주간 조절 T세포가 급속히 늘어 분유를 먹은 아기의 2배에 달했고, 또한 모유에 섞여있던 모체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제어해 아기의 염증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지지하는 장내균도 모유 수유 아기에게 더 풍부했습니다. 모유 수유는 아이의 면역력뿐 아니라 성인이 돼서까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유 수유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엄마들께 힘찬 응원 보내드립니다. 육아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졸업식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거나 학급별로 졸업식을 치르면서 올해는 예년처럼 떠들썩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던 6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을 위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졸업식은 예년과 달리 강당이나 운동장이 아닌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의 참석도 금지돼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화면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작은 꼬마의 모습으로 1학년에 입학한 여러분의 모습이 6학년의 전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작별 인사와 축하 인사를 대신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해. 친구들 항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졸업식 후 점심은 짜장면 대신 학교 급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학교도 많이 못 나오고 축구도 못하고 많이 그리고 코로나 없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막 놀고 쉬는 시간 때도 자유롭게 노는데 그거를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보고 재밌는 활동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게 되게 미안하고 아쉽고, 그래도 중학교 가서도 친구들 선생님 잊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아예 온라인으로만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졸업식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조기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여 축하하거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생활이 늘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진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말 기준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전파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해외 입국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과 함께 동거 중인 가족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명, 2명 사이에 번지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집단 발병에서 마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다면 그건 순식간에 번지게 되겠죠. 정부는 영국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환기와 소독을 수시로 하고
식사를 할 땐 그릇에 덜어먹는 등 집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심 곳곳 방역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소외계층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주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 인사동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 노인들로 자선단체에서 주는 점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가만히 가서 보라고 어디 사는 거야. 안 주면은 그냥 줄서 있다가 바로 집에 간다고.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굶어요. 빼곡히 선 줄에 코로나 감염 걱정도 들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회식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일부 단체는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려가며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역 광장. 누군가 양말을 나눠주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찰이 나타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혹시 양말 한 켤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내 경찰 뒤를 쫓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한 이들. 철저한 방역 활동뿐 아니라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빼앗아간 탓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이어 분노와 절망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만큼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코로나 우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집에만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멘탈 붕괴 이런 거 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니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새는 집에 있어야 되고 나와도 이런 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정도예요. 코로나19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 나아가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반 상담 요청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각 연령대별로 이슈가 다를 뿐 고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색깔로 마음을 치료하는 오라소마 기법도 활용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뭔가 저 색깔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오늘 한번 조금 호흡하면서 찾아볼게요. 전문가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활동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화상통화를 더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수 있다든지 작은 행동들의 변화들이 또 그런 기분이라든지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죠.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고 우수수사관이 전담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진 등 유인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경찰청장. 경찰이 마련 중인 후속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여성까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국가, 자치, 수사,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TF를 가동합니다. 또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합니다. 특히 기피보직으로 분류돼 주로 저연차 경찰관이 맡던 학대 예방 경찰관,
APO와 관련한 경찰 조직 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관련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역량을 갖춘 인력이 유입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송 등에 휘말리기 쉬운 학대 전담 경찰 보호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보호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국가와 특히 경찰 조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 날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때 모든 경찰관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경찰은 또 아동 외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 청소년 수사대 등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다며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장기 결석 아동, 나이가 찼지만 미취학한 아동 등 약 49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시켜주는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고위험 아동 소재와 안전 등을 전수조사하고 순천에는 전남 동부권에선 처음으로 아동인권팀이 신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예산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비 얼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색내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이렇게 좀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기관에 성범죄자 8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기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327만 명의 종사자 가운데 채용 이후 성범죄가 확정된 대상자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0명 가운데 51명의 기관 직원은 해임되고 나머지 29명의 운영자는 기관 폐쇄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적발된 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등 정보를 이번 달부터 성범죄자 알림이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인증 방법입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나 카카오 인증서 같은 민간 인증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고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면 올해는 여전히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돼 환급액 기대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로 늘었고 4월에서 7월 사용액도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면 급여의 25%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위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제 항목과 범위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새해 공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월세액이 새롭게 제공돼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멋진 아이 골든벨. 내 자녀를 멋진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요? 우리 아이를 멋진 아이로 키우려면 꼭 보셔야 할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입니다. 멋진 아이 골든벨 지금 시작합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입문과정 클로버 부모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된 클로버 부모교육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제는 멋진 아이입니다. 멋진 아이는 자녀를 존중받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한 멋진 부모의 대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멋지다라고 표현하시나요? 보기가 좋거나 훌륭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멋지다, 멋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변에서 자녀를 멋진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멋진 아이는 혼자서 그렇게 자랐을까요? 멋진 아이 옆에는 반드시 멋진 부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의 멋진 대화가 필요합니다. 멋진 아이와 멋진 부모가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대화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한 대화법을 알아보고 항상 멋진 대화에 도전하여 골든벨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의 뜻이 무엇일까요? 존중의 뜻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입니다. 그럼 존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존경의 뜻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등을 받들어 공경함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자녀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의견,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존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는 멋진 아이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보물같이 여기되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지 않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일상의 대화 속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나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와 놀이하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자녀의 생각을 알아주면서 놀이하셨나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존중하며 멋진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녀와 놀이할 때 자녀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격려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를 존중하는 멋진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에 자녀의 생각을 맞추라고 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보세요. 손등에 하트를 그리기로 했는데 하트를 한 개만 그리고 다른 손등에 검정색으로 다른 것을 그린 것을 보고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기보다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웃으며 엄마 아빠 윙크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부모는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할 때 모두에게 존중받는 아이가 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에게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멋진 대화는 아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멋진 대화를 하면 부모는 아이를 존중하게 되고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면 아이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아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부모 또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장난감 아직도 못 치웠어? 엄마랑 시장 못 가겠다. 이게 뭐가 무서워? 친구들은 다 타는데. 아직도 신발 혼자 못 신고 이제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하신 장면인데 아이는 그 순간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열심히 장난감 치우고 있구나. 혼자 타는 것 무서울 텐데 너무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열심히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구나. 기억하세요. 아이의 상황을 존중하는 대화는 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해 3가지 골든벨에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립 언어로 말하기. 2번째, 나의 대화 신호등 알아보기. 3번째, 오, 노 대화, 오, 예스 대화 알아보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코너 인구 이슈입니다. 오늘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용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5세 이상 인구는 4,47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1,000명, 0.6% 증가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년 대비 0.8% 하락했고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2.6%로 전년 대비 0.9% 하락했고 여자는 52.8%로 전년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1% 상승했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전 연령층에 걸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659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보육 비용 경감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힘내라 청년 젊은 도시 인천 청년 기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2022년 3분기 청년 고용률은 46.9%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전국 특별시, 광역시를 통틀어 1위를 달성한 도시로서 지난해 수립된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는 예방접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육아 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